피하면 더 많이 맞거든요. 그래서 한 대 맞고 치워야 된다고 말하는 학생도 있었어요. 두 학생을 꼭 집어서 70점 아래로 줘라. 그럼 본인이 알아서 처리하겠다라는 식의 지시를 하셨습니다. 교수님만 갈 때는 꼭 남자애들이랑 같이 가라. 여자들 사이에서는 교수님방은 키스방이다. 연출자를 본인을 지목해서 선택을 하셨다고 학생들한테 설명이 되었었죠. 연극을 제작하기 위한 예산을 만드는데 거기 안에 이제 교수님 선물비가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적을 지고 마이너스에서 시작할 필요가 없잖아요. 현장에서 뛰고 있는 분들을 보면 거의 다 교수님하고 연관되어 있는 극단, 공연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연기 관련 학과에 진학했다가 1년 만에 자퇴를 하게 됐다는 최민지 씨. 그녀의 꿈은 연극 배우였습니다. 연기를 계속 배울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 설레어 있었죠. 여기서라면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거에 좀 다가간 것 같다. 여기서 잘 배워서 졸업 잘 해서 연극을 계속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설렘이 있었죠. 하지만 학교 수업은 기대와 많이 달랐습니다. 연기를 배우기 위해 폭력에 익숙해져야 했다는 민지 씨. 손으로 머리를 때리기도 하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도 하고 구두발로 차기도 하고 손에 마이크나 그런 걸 들고 있으면 던지시기도 하고 때리려고 손을 드실 때 피하면 더 많이 맞거든요. 그래서 한 대 맞고 치워야 된다고 말하는 학생도 있었어요. 우리는 해당 학과의 공연 연습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른바 원산 폭격을 시키고 거친 욕설을 내뱉는 건 다름 아닌 비 교수. 졸업생들 역시 비 교수에게 가혹행위를 당했었다고 주장합니다. 치마를 입든 바지를 입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머리를 박는 거죠. 이게 바닥이 시멘트든 흙바닥이든 그냥 마룻바닥이든 햇빛에 달궈진 야외 무대든 상관없이. 고깔 모양의 도로 표지판을 학생들의 머리에 쓰게 하고 단체 기합을 준 적도 있습니다. 공연 연습 때마다 교육이란 이름으로 가해졌다는 비 교수의 만행. 호그라는 기계가 있어요. 안개 쏘는 기계. 그걸 한 번 누르면 징 나오는데 교수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따기를 때리고 갑자기 머리채를 막 흔드시는 거예요. 교수님이 이제 욕을 한 거예요. 어떠한 저걸 하나 제대로 못하는 이 멍청한 이런 욕부터 시작해서 하시고 교수님 차 준비할 때 절대 유리컵을 준비 안 해요. 던지시니까. 깨지면 다치니까. 심지어 강도 높은 기압을 받다 쓰러지는 학생도 있었다고 합니다. 전체 집합을 시켜서 뺑뺑이를 돌린 적이 있어요. 비 오는 날. 돌지 말라 할 때까지 돌아야 돼요. 계속 돌다가 여자 동기 몇 명이 쓰러졌어요. 한 명은 엄청 덜덜 떨면서 거의 발작 아닌 발작을 하는데도 119를 못 부르게. 학교 내에서 알면 일이 커진다. 부르지 마라. 치워라.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우리는 당시 쓰러진 학생을 병원에 태워다준 택시기사를 수소문했습니다. 말하자면 실신이지 뭘. 움직이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기운 빠져가지고 그냥 119 부르면은 더 비싼가 그런 걸 생각하고 그냥 택시 부르나 생각하고. 학생의 상태는 어땠을까? 병원 응급실 의무 기록지엔 해당 학생에게 어지럼증과 두통 증상이 있었고 그 원인이 비를 맞고 오래 서 있었기 때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왜 비 교수의 가혹행위를 참아왔던 걸까? 실제로 교수님한테 밉보였던 학생들은 오디션이나 그런 거 하려고 들어가면 볼 필요도 없다. 그런 태도셨어요.
저한테도 저 멍청한 왜 저기는 원하냐고 뭐 그런 얘기 하셨었고 교수님이 하지마 공연 올리지마 예술극장 들어오지마 그럼 그날은 교수님 집 찾아가서 공연하게 해달라고 비는 거죠. 무릎 꿇고 교수님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 줄게요 교수님. 교수님. 2학기 실기 공연을 준비하던 도중 학생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돌연 공연을 못하게 했다는 교수. 학생들은 교수의 집까지 찾아가 사정을 해야 했습니다. 교수님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공연을 하기 위해서 빌었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같거든요. 네. 저희는 연기를 하러 학교에 왔잖아요. 근데 그게 억제당했다? 못하게 됐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빌어야 된다. 이 공연의 위 무대에 서야 된다. 그거죠. 저희 간절함을 이용하신 거예요. 배역 결정부터 평가까지 학과 실습 공연에 대한 전권을 갖고 있던 비 교수. 학생들은 무대에 오르기 위해서 교수의 기분을 맞춰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 공연이 뒤풀이 땐 속옷만 입고 춤을 췄던 학생들. 교수님 벗는 걸 좋아하세요. 남학생들이 벗고 재롱 부리는 걸. 애들이 막 속옷만 입고 춤 춰드리고 교수님이 벗으라고 직접 지시를 했다기보단 기분이 안 좋아 보이니까 이걸 풀어드리려면 벗어야겠구나 우리가. 그래야 계속 지도를 받을 수 있고. 그 교수님 생일 때는 여자아이들이 새벽부터 올라가서 잡채하고 밥하고 아침 조회 때까지 그 요리를 싹 다 만들어서 전교생이랑 교수한테 줘야 되고. 학생들에게 마치 왕처럼 군림했다는 비 교수. 그가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건 학생들의 미래가 그에게 달려있어 가능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14일 SNS에 올라온 글 하나. 비 교수와 해당 학과에 대한 의혹이 22개나 적혀 있습니다. 그중엔 학생들의 등교 시간이나 복장을 지정하거나 애완동물 병원비를 학생들이 지불하게 했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무시하는 비 교수의 행동을 참지 못해 자퇴나 휴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수가 많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이어진 또 다른 폭로. 학과에서 연애를 할 경우 장학금을 환수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했다는 것. 학생들을 연습실에 다 같이 모아놓고 그 각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다 같이 연습실에 앉아있고 각서를 하나씩 다 받고 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장학금을 죄다 환수할 거다. 매년 신입생을 연습실에 집합시켰다는 선배들. 신입생들은 어쩔 수 없이 모두 이 각서에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각서를 쓰게 한 것이 비 교수의 지시 때문이었다고 졸업생들은 주장합니다. 그거를 과사무실에 모아둬.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이때쯤에서 한번 털어야지 이러면 CC를 제보를 받거나 과대 학회장한테 리스트 써와 이래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은 전공 과목은 전부 다 F인 거죠. 비 교수에 관한 의혹들은 모두 사실일까? 우리는 비 교수의 연구실을 찾아가 그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여다본 연구실 내부는 비어 있었습니다. 책장이나 책상 위도 치워진 상황. 저 이제 KBS 추정식 같은 나왔는데요. 요즘에 교수님 출근 안 하세요? 네. 아, 혹시 그럼 저희 교수님 뵈려면 어디로 가면 좀 뵐 수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저도 잘 몰라가지고. 아, 잘 모르세요? 네.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는 학교 당국에 문의해보기로 했습니다. 끝까지 올린 거죠. 그래서 20일 날이죠. 20일 날에 수리가 된 거예요. 저희가 사퇴 수리를 안 하면 학교에서 미정미정 묵장 대응한다고 하겠죠. SNS에 폭로글이 올라온 후 일주일 만에 사표를 제출했다는 비 교수. 그렇다면 학생들은 비 교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왔거든요. 저희는 할 말이 없어요. 저희는 연습하라고 온 거라서 연습에 좀 집중을 하고 싶어요. 지금 학교 다니고 계시? 저희는 이제 할 말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이렇게 하시면.
비 교수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겠다는 해당 학과 재학생들. 다른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연습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말씀 좀 드릴게요.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학생들과? 저만 혹시 가면 괜찮을까요? 뭐 본인만 오셔도 뭐 크게 상관은 없으세요. 사실 많이 혼동 상태예요, 아이들이. 왜냐면 사실상으로 그렇게 교수님께서 많이 아이들을 좀 다그치기도 심하게 다그친 적도 있고 했는데 사실 가르침에 있어서는 정말 제대로 배우지 않았나. 물론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 도제식 교육이었지만 교수님께 제대로 배웠다는 학생. 해당 학과 SNS에도 유사한 내용의 동영상이 게재되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잘 되길 바라는 그 욕심 때문이었을 겁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은 누구보다 학생들을 생각하셨고 학과를 위해 누구보다 먼저 움직이셨고 제자들을 위해 남몰래 열심히 달리셨습니다. 비 교수를 옹호하며 울먹이기까지 하는 학생. 이들은 왜 수많은 의혹에 휩싸인 채 학교를 떠난 비 교수를 감싸는 걸까? 교수님이 그때 회장이시잖아요. 아무래도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연극으로 그 좀 무대를 설 수 있는 가장 큰 무대는 대학로예요. 그런 대학로 협회 회장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랑 적을 지고 마이너스에서 시작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 선배들을 보면은 거의 현장에서 뛰고 있는 분들을 보면 연극이나 아니면 극단 이런 걸 보면 거의 다 교수님하고 연관되어 있는 극단, 공연 이런 게 되게 많아요. 2016년부터 3년간 한 연극 관련 협회의 회장직을 역임했고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정부 산하기관의 위원회에서도 활동했던 비 교수. 그가 연극계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해당 협회는 비 교수의 근황을 알고 있을까? 혹시 이곳에 오늘 을 뵐 수 있을까 해서 왔거든요. 뵐 수가 없죠. 본인 입장에서는 저희들한테 연극계에 부담 주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되죠. 우리 협회에 계시는 뭐 이렇게 직원분들 그 사건을 보고 뭐 서로 이야기할 때 뭐 어떤 이야기들? 사실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다들 충격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일상 아닌가? 뭐 군대 문화 보통 학교에서 그러지 않나? 되게 와일드한 스타일이에요. 좀 와일드한 연출가 스타일이에요. 옛날 저희끼리 얘기하면 진짜 옛날 스타일 연출.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이 그런 거죠. 좀 시대가 변했는데 너무 옛날 스타일로 연출하시고 애들 가르친 건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비 교수와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 파소음으로 연결되며 삐 소리 후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가진 스승이 제자를 곁에 두고 가르치는 도제식 교육. 특히 예술계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이 교육 방식이 비상식적인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예술계에서 교수의 갑질은 권위나 예술가로서의 카리스마로 포장된 채 관행처럼 자행돼 왔다고 합니다. A대학교 해당 교수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학교를 떠나기 전 SNS에 글 하나를 게시했습니다. 예술은 몸과 마음으로 익혀야 한다. 열심히 해서 좋은 배우로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학과 지침을 호되고 엄격하게 해왔다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과연 예술이라는 명목하에 그가 학생들에게 행했다는 폭언과 폭행, 그리고 억압이 정당화될 수 있는 걸까요? 그런데 학생들은 이 같은 예술계의 부당함을 이미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겪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고백합니다. 지난달 30일 한 예술고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취재진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학교 측이 이해하기 힘든 외부 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각과 인솔 선생님께서 전달은 해주시는데 선생님들도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있기는 했어요. 정확한 어떤 공연인지에 대한 설명을 받고 간 적은 거의 없어요. 실제 학생들이 참가했다는 한 보험회사의 직원 시상식.
미성년인 학생들의 축하 공연이 이루어지던 현장에서 어른들이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는 사람도 목격됩니다. 학생들은 당시의 상황이 몹시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공연을 시작하고 보니까 술을 앞에서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공연인 줄 몰랐고 여성분들께서 같이 사진 찍자면서 어깨 동무하시면서 사진도 찍고 언제 이런 남자랑 어깨 동무하면서 찍어보겠어 하면서 터치도 하시고 네, 얼굴도 빨개지고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 공연을 마친 후에도 4시간 동안 자리를 지켜야 했다는 학생들. 그런데 이 자리엔 해당 학교 교장도 있었습니다. 프로면 이 정도는 해야지. 이게 프로의 세계야. 프로면 이런 걸 다 감당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공연하는 도중에 오빠가 공연하고 있으면 그때 그냥 가서 중간중간 들어가서 손잡아주고 안아주라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당시 해당 행사에 학생들을 인솔해 갔다는 김용태 교사. 그가 보기에도 매우 충격적인 현장이었다고 합니다. 선배들이 다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거기 술 먹고 도는 데예요. 이렇게 얘기해서 갔는데 가관이더라고요. 애들이 공연하는데 이미 술은 올라가져 있었고, 그리고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라든지 뭐 넥타이를 뭐 머리에 맨다든지 막 이런 거를 애들이 다 봤어요. 술을 마시면서. 네. 어떻게 학생들이 이 보험회사의 행사에 참여하게 된 걸까? 교직원 대상으로 좀 보험 영업을 하는 회사예요. 아, 네. 일단 네네. 교육계 단체하고 조금 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요. 네네.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지금 그 사립연합회 회장을 맡고 계세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인사도 드리고 알게 돼서. 교장과의 평소 인연으로 성사된 공연이었다는 것. 해당 회사는 추가로 보내온 서면 답변에서 당시 공연은 선의의 취지였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술자리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인솔 교사도 없이 외부 공연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군부대 공연은 저희를 안 데리고 가요. 인솔 교사를 데리고 가지 않아요. 저는 애초부터 너네를 왜 군부대에 보내는지 나는 모르겠다. 왜 댄스를 해야 되며 왜 일반 노래를 해야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학생들한테밖에 말을 하질 못했어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 부분 좀. 군인들 앞에서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춤을 추는 학생들. 2년 연속 치러진 군부대 위문 공연에는 여학생들만 참여시켰다고 합니다. 군인 남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선정적인 그런 무대를 준비해 갔어요. 공연 끝나고 나가시는 길에 이제 제가 이렇게 일자로 서요. 그래서 뭐 먹을 거 있으면 이거 나눠주면서 손잡아주거나 안아주면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누가 하신 거예요? 교장 선생님. 그런데 학생들은 군부대 공연을 갈 때마다 한 교회 버스를 탔다고 했습니다. 해당 교회를 찾아가 본 취재진. 교회 앞에는 학생들이 타고 다닌 것으로 추정되는 버스가 주차돼 있었습니다. 교회 관계자에게 학생들이 동원된 군 위문 공연에 대해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식적으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제가 확인된 건 하나도 없어요. 버스를 이용할 수는 있겠죠. 네. 해당 군부대 행사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는 교회 측. 그런데 버스 운전기사 얘기는 좀 달랐습니다. 얘들 태우고 한 적은 있었어요. 몇 명. 우리 교인들하고 얘들 가서 이제 뭐 공연인가 뭐 했겠죠. 그래서 그거 태우고 간 적은 있어요. 그게 원래 교회 행사였어요? 군부대 공연이? 그거는 교회 일이죠. 교회에서 이제 분선교 쪽으로 해가지고 가는데 이제 장로님이시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얘들 들어가면 또 젊은 군인들이 또 남자애들이라 여자애들 가면 더 좋아할 거 아니야. 아무래도 학생들이 가면.
교장이 이 교회 장로라는 것. 교회 홈페이지를 살펴보니 장로 명단에 교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여학생들이 인솔 교사도 없이 참여했던 군부대 위문 공연. 이 또한 교장의 사적 친분으로 마련된 행사로 추정됩니다. 우리는 해당 학교의 최근 2년간 외부 공연 내역을 입수해 분석해봤습니다. 교장과 관련 있는 교회 주최 초청 공연과 교장의 모교 행사, 행정실장의 동문회 행사까지 교장 및 교직원들의 사적 친분으로 성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연은 무려 13건에 달했습니다. 모든 건 다 교장실에서 먼저 연락이 가고 저희한테 연락이 오더라도 교장실을 한번 거쳐서 다시 와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이런 건 가자 하면 가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공연도 교장 선생님이 안 가는 공연이 없어요. 그런데 학생들은 왜 이런 부적절한 외부 행사에 계속 참석했던 걸까? 저희는 또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학생이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하는 게 다 저희가 배워야 되는 점이라고 그 학교를 진학을 했는데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런 데를 데려다니시니까 저희는 모든 게 처음이고 이게 잘못됐다라는 판단조차 할 수 없는 거죠. 저희가 배워본 적이 없는 부분인데 처음 배우는 건데 그게 맞다고 그렇게 공연을 세우시니까 저희는 다 그렇게 해야 하는 길인 줄 알았어요. 뭔가 이상한 걸 눈치챘을 때도 쉽사리 불만을 제기할 수 없었다는 학생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저희 불이익을 주실 것 같으니까 공연을 하는데 끊는 거, 공연 끊는 거. 부르지를 않는. 저희를 더 이상 찾지 않거나 공연 기회가 주는 거죠. 결국 지난해 8월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부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민원을 접수했고 그 후 학교와 교장에 대한 교육청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학생들이 그런데 불려다니고 술자리 공연장도 다수 있었다. 이를테면 행정실장 배학 동문회 및 교장 어떤 지인들의 친선 행사. 저희가 사실관계를 파악해 본 결과 대부분 민원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학교 측은 그동안 외부 공연을 하면서 주최 측으로부터 행사비를 받아왔습니다. 2016년부터 2년여간 받은 행사비는 총 870만 원. 이 돈 모두가 행정실장인 김 씨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학교 행정실장인 김 씨는 다름 아닌 교장의 아내였습니다. 저희는 버스비 720원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 공연을 위해 쓰는 의상비부터 시작해서 연습실비, 뭐 식비 모든 거 다 저희 사비로 해결하고 6명의 팀원이 3일간 연습할 경우 준비 비용만 약 28만 원. 학교 측에서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비를 내야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분명 처음에 입학할 때는 우리 학교는 해외공연도 보내준다. 너네 비행기값, 뭐 숙식비 다 대준다. 좋은 경험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2학년 때 이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됐는데 한 사람당 70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해외 공연 일정이 잡힐 때마다 1인당 약 70만 원의 참가금을 학교 측에 내야 했다는 학생들. 참가금을 거두어들인 계좌 역시 행정실장 김 씨, 즉 교장 아내의 개인 통장이었습니다. 문제는 없는 건지 교육청에 문의했습니다. 학교에서 계좌를 개설하잖아요. 관할청, 교육청에다가 개설한 계좌를 신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투명해지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 거는 되게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공적인 업무를 하는. 네. 우리는 해당 학교 교장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추정육식분 팀에서 왔는데요. 교장 선생님하고 행정실장님. 그러니까 지금 둘 다 안 계셔요. 나가주세요. 학교 직원은 학생들을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학생이 얼마나 그 진실을 얘기하겠어요. 때로는 거짓도 얘기하고 진실도 얘기하는 애들이 정확한 객관적인 사실 팩트 같은 거를 다 보시고 하시는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답변 드릴 분이 없어가지고 지금 뭐 오셔봤자 뭐 저희가
저희도 그냥 직원이라 답변 드릴 게 없어요. 교장실을 찾아가 봤지만 결국 그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교장과 겨우 연락이 닿았습니다. 요즘 그 둘러싸인 의혹들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아니요. 제가 그동안에 보니까요. 예. 제 얘기는 하나도 안 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 너무 힘들고요. 진실을 얘기해 네네. 주시면. 아니요. 진실을 네. 얘기해도 진실을 밝혀주지 않으셔요. 그냥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어차피 마찬가지니까요. 이러나 저러나. 네, 죄송합니다. 끊겠습니다. 제작진과의 대화를 거부한 교장. 전문가는 시예술고에서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바라볼까? 자기 생각을 갖추고 그다음에 자기 의견을 잘 얘기하고 창의적인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얘기하고 이러면 이미 중고등학교 때 그런 친구들은 걸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좀 수능적이고 더 문제 제기하지 않고 자기 생각하는 것이 좀 더 묻혀져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자기 스스로 선택을 해나가고 자기 결정에 책임을 지고 이런 능력들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봐야죠. 지난 12일 해당 교장 측은 한 법무법인을 통해 우리에게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교장의 적대적인 교직원들이 일부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선동해 만들어낸 왜곡된 사실을 바탕으로 언론사가 과장 보도를 하고 있다. 해당 학교는 공연예술 분야의 전공 실무 능력 강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공연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준 것일 뿐이다. 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인 여고생들이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군부대나 남자 고등학교 등에서 공연을 한 것. 이것이 과연 그가 말한 전공 실무 능력 강화라는 취지에 부합한 것인지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예술이라는 대의하에 아이들에게 행해진 일종의 폭력입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스승의 말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학생들. 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철저한 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지난해 3월 한 교수에 대한 추문이 불거지자 들불처럼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학생들. 하셔가지고 그제서야 재학생인 박은진 씨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나서서 밝혀주고 나니까 이제 저도 거기에 힘이 입어서 저도 말할 용기가 생긴 것 같아요. 매년 졸업 공연을 준비할 때면 학생들에게 고가의 선물을 요구했다는 박 교수. 평균적으로 20명 정도 졸업 작품에 참여를 해요. 한 100만 원씩 걷어가지고 연극을 제작하기 위한 예산을 만드는데 거기 안에 이제 교수님 선물비가 포함돼 있었던 거죠. 컴퓨터로 사이트를 열어서 안마의자를 보고 그거를 저희한테 따로 보내주세요, 사이트를. 그럼 저희가 그걸 보고 이제 저희 학생들끼리 회의를 할 때 금액대가 200만 원 이상의 의자니까 이거는 너무 금액대가 높으니까 학생들끼리 따로 알아본 결과 그래서 한 70만 원 후반대 안마의자를 보여드렸어요. 이건 어떠냐고. 그랬더니 그건 싫다. 그냥 니들은 나한테 선물하지 마라. 박 교수가 요구했다는 200만 원대의 안마의자는 결국 비용 문제로 캠코더로 대체됐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거는 저희가 이제 카메라 부속품 선물한 거 그리고 북 그런 것까지 알고 있어요. 실제 2015년 졸업 공연 예산안을 살펴보면 노트북 비용으로 1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 비용이 실제로 학생들 졸업 공연비 통장에서 출금된 사실도 확인됩니다. 졸업반 학생들에게 고가의 선물을 강요하고 안마까지 박 교수에 대한 의혹은 지역 증언이 방송을 나왔습니다. 통해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박 교수는 가르침에 대한 보답으로 생각해 학생들이 준 선물을 받은 적은 있지만 안마의자는 거절했고 결코 선물을 지정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박 교수의 해명은 학과 졸업생과 재학생들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SNS에는 2010년 박 교수가 태블릿 PC를 요구한 사실이 추가로 폭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 교수는 학생들이 산 물건들은 모두 학과 공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 가지 공연에 관계된 영상을 편집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기왕이면은 뭘 하나 남겨주려면은 컴퓨터를 살 수 있는
뭐 그런 거면 참 좋겠다. 건의는 제가 했어요. 의견을. 네. 그럼 이 컴퓨터 같은 경우는 교수님 예. 아예 안 받으셨어요? 아니면 학과에서 하다가 그것을 잠깐 집으로 갖고 와가지고 집에서 마무리 지어지는 거 보고 갖고 가고. 그럼 지금 그 컴퓨터는 어디 있나요, 교수님? 학과에 있습니다. 박 교수의 주장이 사실인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학과 사무실을 찾아가 노트북과 캠코더 등의 행방을 확인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쓰는 그 기자들 같은 경우는 학과 기자재실에서 관리는 하지만 만약에 교수님이 기증을 받아서 쓰신다고 하시는 물품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교수 연구실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혹시 학과 기자재실은 확인 가능할까요? 그런 물품들이 뭔지? 학과 물품을 모아두었다는 기자재실엔 해당 물건이 있는 걸까? 쌓아놓은 물품들 사이에서 노트북과 캠코더가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 물품이 진짜로 그리고 박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받아서 박 교수님이 여기다 기증을 한 물품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이게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혹시? 저 있을 땐 계속 있었어요. 1월에 제가 1월 거의 12월 말부터 있었다고 찾아서 제가 일 배우고 있었으니까. 만약 박 교수가 개인 용도로 노트북 등을 사용한 게 아니라면 학교 자산으로 등록해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품 목록을 확인해봤습니다. 기증을 받았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게 저희가 공식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기증이라는 그런 딱지를 하나 붙여놓고 저희가 이렇게 자산 등재를 하거든요. 그게 없는 걸로 보자면 안 됐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확인 결과 박 교수 이름으로 등록된 기증 물품은 0건. 학생들은 노트북의 경우 박 교수가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합니다. 과 사무실에 있는 게 아니라 학과 물품이 네네. 교수님 개인 연구실에. 노트북은 아예 개인 소장으로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빌릴 수도 없어요. 그거는 그냥 자기 거. 그런데 박 교수에 대한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환영 파티를 하는 와중에 이제 여자애들한테 가가지고 뽀뽀를 해라. 교수님이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요구를 했었어요. 이건 저도 당한 일이기도 하고. 여자애들한테는 막 손, 뭐 허벅지 이런 데를 이제 마사지 해주라고 요구를 했었고 남자애들은 보통 어깨를 많이 마사지 했었죠. 집 뿌릴 때는 수고했다 하면서 뭐 여기 볼에 뽀뽀 한번 해봐라. 볼을 들이밀고 이제 교수가 뭐 얘기를 하면서 여기 뽀뽀 한번 해라, 뽀뽀 한번 하고 와라 하면은 애들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철저히 진상조사를 약속하며 사과문을 올렸던 대학 측. 박 교수에 대해 조사 후 작성된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박 교수가 고가의 물품을 선물로 요구하고 개인이 사용했다는 의혹은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쓰여 있습니다. 성추행 건의 경우 1심 재판 결과를 기다린 후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박 교수는 수업을 할 수 없는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졸업 이후에야 85명의 학생들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엔 재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술계 학생들이 처한 또 다른 현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2년 전 지도교수의 불합리함을 폭로했다는 한진규 씨. 그의 폭로는 해당 교수의 해임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장 선두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고 학교와 또 외부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나섰던 거는 학생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함이었어요. 좀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약간 좀 씁쓸하고 그런 게 있는 거죠. 네. 그런데 해임됐던 문제 교수가 학교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2017년 8월 학생들은 성명서를 내고 지도교수가 자신들의 창작물을 빼앗아갔다며 사과와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수업과제로 20여 명의 학생들이 만들었던 공동 창작극. 해당 연극은 업계의 호평을 이끌어 지역 축제에 참여를 요청받았습니다.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극단도 아닌
대학교 연기전공에 이름을 달고 공연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페스티벌을 보러 온 그 해당 축제 측 관계자가 저희 학교 이름을 보고 이제 섭외를 학교 측으로 전화를 줘서 섭외를 저희를 했었던 거거든요. 연출부터 스텝까지 모든 걸 학생들이 담당했던 연극. 그런데 지도 교수가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갔다고 합니다. 축제 측에서 프로 학생들만 올라가는 걸 우려를 해서 프로가 붙기를 원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연출자를 본인을 지목해서 선택을 하셨다고 하셔가지고 그때 바뀌었다고 이제 학생들한테 설명이 되었었어. 다 같이 만든 창작물이라서 대사 하나, 장면 하나하나 소중한데 뭐 교수님이 약간 바꾸려고 하시는 장면들도 있다고 보이지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와 의논한 다음에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어떤 친구가 말을 했었는데 내가 연출인데 왜 니네 배우들이랑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냐고. 주최 측이 자신을 연출자로 지목했다는 지도 교수의 말, 과연 사실일까? 우리는 해당 축제 담당자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내가 연출로 서기를 원한다 라는 말을 하셨다고 하는데 주최 측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나는 학교 측으로 돈을 줄 수가 없다. 너네가 극단을 가지고 오지 않는 이상 교수가 극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는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려고 했던 거지. 이 교수가 필요해서 이 교수가 가지고 있는 극단? 그건 아니다. 그건 분명하게 저희도 얘기했었거든요. 법인으로 등록된 극단 통장으로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지도 교수는 왜 자신이 속한 극단을 데려오겠다고 한 걸까? 수소문 끝에 2년 전 해당 극단의 작품을 올렸다는 대학로의 한 공연장을 찾았습니다. 교수님한테 말씀 좀 해줄게요. 극장 운영부를 좀 찾아왔는데 예전에 있었던 공연에 대해서 좀 여쭈려고. 당시 해당 극단의 공연 설명서를 살펴봤습니다. 공연 연출가로 이름이 올라가 있는 지도 교수. 그런데 프로듀서는 해당 교수의 남편이었습니다. 이 교수가 가지고 왔던 극단이 저희도 확인을 해봤어요. 이 교수랑 어떠한 연관이 있는 극단인지 봤더니 남편 극단이에요. 안 된다. 못한다. 다른 극단 갖고 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계속 우기지. 법인 통장만 개설하면 학생들만으로도 가능했던 공연. 학생들 사이에 연출을 하겠다는 지도 교수에 대한 의혹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들의 이름으로 공연을 하겠다고 하자 교수는 뜻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엄청 화를 내시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너네가 한다고? 너네가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네 너무 웃긴다 하면서 너네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어디서 얘기를 듣고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네끼리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막 뭐 기가 찬다, 어이가 없다, 주제 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고 결국 일부 학생들이 이 사건을 공론화했고 지도 교수는 제자들의 창작물을 강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부실한 수업을 해왔다는 의혹까지 더해져 2017년 12월 해임된 지도 교수. 그런데 최근에도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증언서들, 학생들의 증언서들을 써줬던 학생들이 이제 교수님하고 만나고 뭐 교수님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만났거든요. 이제 학생들이 그 진술서에 대한 번복 진술서를 거의 다 써주면서 이제 교수님이 그 번복 진술서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가지고 모으고 계시요? 네, 모으고 계십니다. 조사 당시 진술서를 쓴 학생들을 찾아다니며 당시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요청한다는 지도 교수. 학생들은 향후 불이익이 두려워 진술 번복서를 써줬다고 합니다. 잘 지내니? 얼굴 한번 보자. 만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너희가 쓴 진술서를 내가 봤다 라고 하시면서 교수님 입장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너는 생각이 그러니? 라고 물으시니까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저희한테 전화 왔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랑 같으니까 만나달라고 됐다고. 알아서 해서 그랬었어요. 일단 저는 처음에 좀 충격받았던 게 걔네들이
그렇게 말을 했냐. 걔네들이 연극하고 연기하는 애들이라 연기가 되는 애들이다. 찍지 마라. 근데 그 사람은 기획자, 연출, 교수 입장에서 저한테 할 말은 아니거든요. 학생들은 행여라도 교수가 학교로 돌아와 보복을 할까봐 두렵다고 고백합니다. 조금 많이 무서워요. 많이 무섭고 그 인터뷰를 앞두고 생각을 해보니까 겁이 나더라고. 이렇게 계속 마주치는 사람들이어야 할 텐데 그 사람들이 보내는 시선이나 야 결국엔 또 너 때문에 안 됐다? 너네 때문에 안 됐다? 라는 얘기가 나올까. 만약 복귀를 못 하시면 그런 얘기가 나올까가 조금 무섭고 복귀를 하시면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걱정이 되죠. 자꾸 불안하고. 우리는 수차례 해당 교수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대신 우리에게 방송이 불가하다는 의견서와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우리가 취재한 학생 2명이 방송에 동의한 사항을 철회하고 자신들의 인터뷰를 포함한 어떠한 내용도 추정 60분에 내보내지 않겠다고 합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2명의 학생들에게 재차 확인한 결과 자신들은 방송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왜 굳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온 걸까요? 학교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는 해당 교수. 학생들은 그녀가 학교로 다시 돌아올까 봐 두렵다고 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교육 분야 갑질 근절 기본 계획을 발표하며 신고지원센터에서 신고자에 대한 2차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 사이 안타깝게도 숱한 인재들이 재능을 제대로 펴지도 못한 채 신음하고 있습니다. 교수의 평가가 학생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큼 절대적이라는 예술계. 전동현 씨는 행정조교로 일한 2년간 학과장인 진 교수의 갑질에 시달렸다고 주장합니다. 교수 한 분의 갑질로 인해서 제가 업무하는 데도 상당히 힘들었고요. 업무하던 과정에서 정말 이건 아니다. 많은 피해를 받고 있고. 그는 진 교수가 폭언을 할 때마다 그 내용을 녹음해뒀다며 우리에게 들려줬습니다. 너 신경이 이상이 있다는 것을 너 확실히 인정해. 여러 가지 뇌조직에 뭐가 하나가 있어 너 지금. 너 신경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조교 내 직권을 얼마든지 뽑을 수 있어. 너하고 1년 계약이야. 너 내년에 내가 계약 안 할 수 있어. 폭언이 시작된 건 법인카드로 식사비 결제를 하는 것처럼 꾸미고 현금을 챙겨오라는 진 교수의 지시를 거절한 후였다고 합니다. 네, 교수님. 서울에 그 식당에다가 네. 아는 데 있잖아 해가지고 카드를 긁어. 네. 긁어가지고 거기서 그 부가세 띄고 돈을 받아와. 아는 네. 데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주고 그러는 거야 다. 아무리 그거를 다른 데서 긁어서 페이백을 받는다 해도 20만 원 이상은 지금 불가능하고요. 그거 알아 내가 모르냐. 아이고. 네. 이후에도 법인카드를 이용한 납득하기 힘든 지시사항은 또 있었다고 합니다. 학생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인카드가? 네. 공문으로는 이제 학생들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끌고 놔라. 식당에다가 이야기해서 끌고 놓으면은 나중에 뭐 본인이나 교수님들 모시고 가서 밥을 먹겠다. 라는 식인 거죠. 하지만 학과장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진 교수와 맞설 힘이 없었다는 동현 씨. 지금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조교구직을 하게 되면은 또 대학원생 장학금이 또 있어요.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재계약이 걸려 있었고요. 그런데 지난해 12월 동현 씨가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진 교수가 성적을 조작해 일부 학생들의 졸업을 막았다는 겁니다. 해당 학생이 졸업 후에야 학교 측에 보낸 조사 요구서엔 진 교수에게 협박까지 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교수님이 두 학생을 꼭 집어서 70점 아래로 줘라. 그럼 본인이 알아서 처리하겠다라는 식의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이 자리였거든요. 여기서 이제 평가를 하실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고,
그래서 제가 직접 들었기도 했고 그렇게 되면 더 큰 피해를 후배들이 받는 거니까. 사건의 발단은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의 상황을 그리라는 진 교수의 시험 과제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2명의 학생이 항의하자 진 교수가 일부러 낮은 점수를 줘 졸업을 유예시켰다는 겁니다. 이 의혹은 사실일까? 당시 이 사건을 조사했다는 진상조사위원회 측에 자세한 내막을 물었습니다. 하여튼 복잡한 소리야. 70점 이하로 주면 만약에 그 애들이 추가로 어떤 작품이라든가 보완될 거를 더 내면 점수를 더 올려주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주시라고 얘기했다라는 게 제가 갖고 있어요, 그 부분. 당시 최종 심사표를 보면 함께 과제를 수행한 3명의 학생 중 진 교수에게 항의한 2명에게만 70점 이하의 낮은 점수가 매겨져 있습니다. 진 교수가 보복성으로 2 학생의 시험 성적을 조작했다는 의혹. 우리는 그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전화로 그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졸업 작품만 순수하게 보고 되면 졸업시키고 안 되면 졸업 안 시키는 거예요. 네. 저번에는 얘네들이 추가로 가져와서 다음 학기에 내가 다 졸업을 시켰던 거예요. 네. 그 조건이 맞아가지고. 네. 하지만 당시 졸업 심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시간 간사 2명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커졌습니다. 대학 규정에 따르면 최소 2인 이상의 교수가 졸업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왜 시간 강사를 참여시킨 걸까? 우리 학과의 내규를 보면은 학과장이 외부 교수랑 내부 교수를 끌어들여서 3명 이상이 되면은 된다는 그 규정이 있어요. 시간 강사든 내부든요. 학과장이 모든 권한이 있어요. 학과장 권한으로 2명의 강사를 심사위원회에 포함시켰다는 교수. 이 결정에 문제는 없는지 학교 측에 문의해봤습니다. 시간 강사는 그냥 지금까지는 시간 강사이죠. 대학에서 보통 교수를 하면 이제 전임 교수, 외부 강사한테 준다는 것은 학과회를 통해서 전임 교수님들이 어느 정도 동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미래 순서이고 학생을 지도하는 순서라고 본다. 어떤 원칙적인 측면에서 논의를 해서 정해야지 학과장이 일방적으로 정할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진 교수는 학과 진상조사위원회 참여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혹을 폭로한 동현 씨 또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학교에다가 내부 신고를 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부터 이제 제가 신고한 내용을 해당 교수가 알게 됐고 저를 불러서 협박도 많이 했고요. 다른 교수님들 통해서도 협박을 했고요. 심지어 지금은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까지 하신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실은 많이 무섭죠. 취재 도중 우리에게도 진 교수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금 갑질해가지고 지금 한참 뜨는 거 뭐 시청률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을질의 피해자라고요. 나는 분명히 검찰 조사 끝나고 조교는 명예훼손, 기자님은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내가 확실하게 처리합니다. 자신의 꿈이 오히려 약점이 되어버렸다는 예술계의 청춘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단 2개의 선택뿐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저한테 피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도 그냥 참다가 이 사람 라인을 계속 타고 가서 밖에서 내가 그 라인을 잘 잡고 조금 성공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도 하는 거고, 라인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연극이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때 생각도 날 것 같고, 말 그대로 그냥 꿈을 접은 거죠. 억울해요. 억울하고. 이번 방송을 준비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은 침묵하는 학생들을 설득해 문제를 공론화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보는 할 수 있지만 방송에 출연은 하지 않겠다는 학생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키울 수는 없어도 밟을 수는 있다. 예술계 내에서 공공연히 나오는 소리라고 합니다.
결국 예술계에서 버티기 위해서는 스승에게 복종하고 침묵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 작년 한 실태조사에서 갑질을 당한 피해자의 80%가량은 보복이 두렵다는 등의 이유로 갑질을 그냥 참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취재를 하는 내내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스승이란 어떤 존재이며 그 본분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복종에 길들여진 청춘들이 불합리한 권력과 맞서 싸우고 꿈을 이룰 힘을 갖게 하는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추적 60분은 사회적 약자를 향한 힘 있는 자의 부당한 갑질이 사라질 수 있도록 끈질긴 추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술로 시에 답답하니까 살기 위해서 쓸 곳이 없으니까 저한테 계속 이렇게 핑계 대는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안쓰러운 마음 뭔지 모르겠지만 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그 마음속에 난도질이 돼 있구나, 그 마음이. 꼭 안아주고 싶어. 추정 60분에선 인터넷 1인 방송으로 인해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보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추정 60분에선 신축 아파트 하자 피해 및 아파트 건설 비리, 건설 협력업계에 대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All the things that you